우리가 D1이라고 하죠. D-Day 하루 전입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제4기 민주정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보수정부의 연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은 내란 극복, 친위 쿠데타로 인한 대한민국의 민생 폭망, 그리고 국격 추락의 그 위기에서 탈출을 하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참정권, 유권자의 책임을 다해 주시면 좋은 대통령 뽑힐 것입니다. 그 중심은 무엇인가? 역시 과거의 권위주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 퇴행적 폭정을 극복하고 리더로서 책임감, 윤리의식, 그리고 카리스마와 결단력, 유능하고 실력 있는 대통령의 지식과 경험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으실까요? 담담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보물도 보시고 벽보 보시고 그동안 나왔던 공약 다 보시고요. 살아왔던 후보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유능하고 실력 있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섬기는 훌륭한 대통령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네, 겸손은 내 친구 시사대문구 김홍규의 시사버스 출발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모셨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반가운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열심히 활동하는 두 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두 소장님입니다. 먼저 요즘 영화배우로도 아주 맹활약하는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인데 저는 차석이고요. 임세은 소장님 수석소장이라는 거 늘 말씀드리고 싶고. 차석이신가요? 예, 저는 바이스입니다. 바이스.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우리 이재명 선대위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원회 어저께 정책 발표 및 전달됐고요. 70건 정도. 그리고 그중에 7개는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발표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의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어떤 공약들인데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임세훈 소장님 오늘 또 선대위 민생 대변인. 네. 민생 대변인으로서 오늘 오신 거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생 대변인이니까 네. 역시 여론에 대해서 함께 들어주시고 또 그런 민생 이야기를 네, 함께 들려주실 텐데요. 우리 수석이십니다. 아니. 차석이 말 잘 듣고 좀 열심히 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말 잘 너무나 들어야죠. 조그만 조직이라 그런 거 없어요. 예.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저랑 같이 프로그램 할 때 예. 별명이 민생 건의였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를 극복하자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그렇죠. 핵심이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민생 분야를 담당해서 맞아요. 그 당시 별칭이요 민생 요정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우리 임세훈 소장님. 네 민생 그렇죠. 요정, 김건희가 민생 망친 거니? 민생 무당이고요. 예, 그러면요. 내가 네. 민생 요정인 거니? 이렇게 이제 하신 네. 거죠. 이제 그분도 이제 서서히 나라에 녹밥을 드셔야 되잖아. 녹을 드셔야 되죠. 예. 국가에서 제공하는 곡식이라고 하죠. 국식, 국식. 국식, 네. 국식을 국가에서 드셔야 제공하는. 되는 날이 다가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갈하게 네. 몇 가지 반찬하고 같이 돼 있는 네. 곡식 국민의 세금으로 네. 제공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경건한 마음으로 잘 먹어야 되겠죠. 굉장히 또 시설이 안전해서요. 보안에 철저하죠. 굳이 이제 경호 이런 그 제공을 경호 서비스를 받을 이유도 별로 없다. 그렇군요. 용산으로 뭐 이렇게 옮기거나 그렇죠. 무슨 급사 뭐 소문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안전한 시설 네. 그리고 편안하고 또 맛있는 식사까지. 네. 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제공이 될 것이고. 네, 그분은 이제 그분대로 이제 이미 관심 대상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맞아요. 우리 민생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D1이잖아요. 네. 내일이면 이제 국민들께서 투표하시고 내일 밤 좀 늦은 시간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겁니다. 현재 여론조사 흐름들 뭐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현장들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네. 오늘 보니까 광화문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는 김문수. 우리 이제 마지막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광화문 맞습니다. 비책명의 상징, 그러니까 촛불 시민명과 비책명의 상징인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실제 탄핵과 파면을 이끌어냈던 여의도. 맞습니다. 저의 여의도에. 실수를 아니요. 여의도에서 예, 마무리 하고요. 7시부터. 예.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보신가, 이준석 후보는 대구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의도가 정말 상징성이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저희가 이걸 갖고 왔는데 비책명 예. 만세, 피켓. 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광화문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모인 건 맞고 또 2025년 촛불시민행동 광화문 상징적 장소 맞는데 이번 2024년 12.3 비상 불법 위헌 내란 폭동도 여의도 국회에서 자행이 되었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12월 3일 날 이재명, 우은식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또 임세훈 수장도 맞습니다. 유튜브 거기서 생방송하다가 뵀는데 몰려들었고 이게 민해총의 예술가들이 만드신 예, 작품이잖아요. 여기 맞습니다. 보면은 직접민주, 노동삼권, 촛불 시민혁명, 인내천, 예. 천진, 동학. 그러니까 이 속에 대한민국에 민주당도 나가야 될 있고요. 민주당. 네, 나가야 될 길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경제연구소 없는 게 서운합니다. 그분이 계시잖아요. 예, 저희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광화문보다는 여의도가 상징적인 장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국회가 있으니까. 또 비상계엄이 국회가 거기서 있고요. 다행이 됐고 비상계엄 그걸 극복했고. 국민들이 막아냈고 예. 그다음에 국회가 해제했고 그다음에 파면의 계기인 탄핵안을 12월 7일은 실패했지만 12월 14일 날 가결시켜냈고 그때 그 국회 안팎 여의도에 이 300만 명이 집결한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색강역까지 사람이 꽉 찼으니까요. 네. 여의도를 넘어서서 그리고 뭐 대방동에서 걸어온 사람들 영등포에서 걸으신 분들 전철 타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의도에서 마무리는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임세훈 선수가 저희는 박혁권 배우님하고 네. 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그리고 박형 배우님이랑 함께 여의도로 함께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징 장소를 어제는 안동을 들렸었잖아요. 오늘은 성남에서 네. 유세를 하고 여의도 이 빛의 혁명의 광장으로 이동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인생과 삶의 역정이 그대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임성수 소장님 의미가 있죠? 그럼요. 그 성남은 본인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사실상 정치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선출직을 처음 이렇게 선출을 받았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오리엔트 공장 소년공 시절 6년 동안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네.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아픔의 장소 그곳으로 가는 거죠. 그것도 있고 저는 그 지난 유세들을 쭉 하잖아요. 그 많은 유세들이 굉장히 다 인상적이었지만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인상이 깊습니다. 굉장히 해맑은 모습으로 나는 성남시장 8년 할 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환하게 웃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 그곳에 터전을 잡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 이재명을 성장시킨 곳 그곳이 바로 성남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보고요. 또 이제 여의도는 아마 이재명이란 사람 정치인 이재명과 인간 이재명을 살린 곳이 전 여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요만큼의 흐트러짐이 있어서 그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성공을 했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생사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영영백에 이렇게 담겨서 어딘가에 모를 수도 두 분도 있죠. 그때 그런 운명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었죠. 우리 영년 때. 모두가 그랬을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1순위가 바로 이재명 그렇죠. 후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께서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대표가 가장 먼저 유튜브를 켜고 시민들께 좀 여의도로 와달라라고 호소했던 게 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정치를 시작했던 곳, 그 다음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내가 물리적인 목숨과 정치적인 목숨을 살려주신 그 의미 있는 장소, 그리고 국회라는 미니의 정당이 있는 곳, 뭐 이런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야, 이재명 후보의 그런 정치적 이념과 철학 그리고 삶이 담겨 있는 장소인데 소장님 그런데 두 보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장 앞에서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네. 유세를 합니다. 특히 서울시청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마지막 유세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윤석열의 기운을 받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윤석열 시즌 2죠. 시즌 김문수 찍으면 윤석열 김건희 살아난다. 윤석열 김건희 사면된다. 저희가 압도적으로 응징하고 심판하자는 게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호소이고 또 간절한 염원인데요. 사실 아슬아슬하고 박빙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일까지 그렇죠. 최대한 주변에 간절히 호소가 뛰어야 되지만 표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 압도적 응징과 심판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이 심판이 분명해질수록 윤석열 김건희의 사면 가능성이 낮아지고 엄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정치검찰이나 경찰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바라옵건데 오늘 내일 불같이 투표장으로 달려가서
압도적 응징과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서울광장 김문수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정치 철학도 없고 제대로 그동안 국민에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또 2016년 촛불시민혁명 2024년 25년 이 응원봉명 비청명 때 오히려 그걸 방해하고 탄압하고 음해하는 극우 극단주의 폭력 세력하고 놀아는 사람이 그 앞잡이였거든요. 자유통일당 대표까지 했던. 그러니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오세훈의 서울시, 윤석열이 마지막 유세했던 서울시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여의도는 확실히 감동 있잖아요. 민해전당, 그렇죠. 불법 계엄을 막아낸 곳, 그리고 그곳에 200만 명, 300만 명 모이던 거. 이준석 후보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김문수는 가짜 보수다, 극우다, 극단주의다, 폭력이다. 내가 보수에 이제 적자가 되겠다. 이준석이 최근에 하는 행동은 정책으로 제명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장소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네. 김문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상징성이 없는 거. 정책 자산이 없는 겁니다. 네.